통신정사 황윤길은 왜국이 곧 대대적인 침공을 해올 것이라고 복명했고, 부사 김성일은 그것을 방자하기 짝이 없는 외인들의 허세라 했다. 선조는 물론이요, 대소신료들까지도 전쟁이냐 평화냐를 놓고 갈팡질팡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해괴한 것은 외인들이 아니라 외국을 다녀온 통신사들이 아닌가. 똑같이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정사와 부사의 생각이 그렇게도 판이하다는 말인가? 망극하옵니다. 전하,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정사와 부사의 생각이 판이하게 된 연유를 소상히 하문하시오. 외국의 진위를 밝혀두심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과인이 다시 한번 물을 것이니 정사와 부사는 본대로 들은 대로 소상히 대답해야 할 것이야. 예. 저들의 국서라는 것을 읽어보면은 풍신인가 수길인가 하는 자의 소행이 몹시 방자한 것은 사실이나 정사는 무엇을 근거로 저들이 조선과 대명을 친다고 보았는가? 수길은 그 몸집이 작고 용모는 심히 보잘것없었사오나 그 안광 하나만은 실로 형용하여 담력과 지략이 겸비하였다고 보았사옵고 그자의 하는 말이나 답서는 허세가 아니라고 보았사옵니다. 내가 알기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명나라만 섬길 줄 알았지 싸움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나라가 아니던가. 문을 섬기고 무를 낮춰 보았다면 칼이 무엇이고 창이 무엇인지를 어찌 알겠는가. 허나 나는 달라. 16 어린 나이로 싸움터에 나가서 쉬운 내세에 이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하를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하는 일에 전념했던 탓으로 100년에 걸쳤던 전란은 내 손으로 매듭을 지었어. 내가 명나라를 치고자 하였다면 그거야 단숨에 되는 일이 아닌가. 해서 조선은 내가 가는 길을 열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아닌가. 그대들이 돌아가면 무엇보다도 조선 국왕이 이전부터 알게 해야 할 것이야. 아시겠는가? 이는 허세가 아니라 일찍부터 마음먹고 있던 바를 토로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유념해 주시옵소서. 부사도 그리 보았는가? 수길의 몸집이 작고 용모가 괴이한 것은 사실이옵니다. 신이 처음 수길을 보았을 때는 잔나비를 보는 듯하였사옵니다. 정녕 그자의 모습이 원숭이로 보였다는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그 상이 어찌 생겼기에 원숭이로 보였다는 말인가? 그렇다. 일본 측의 기록에 의하면 풍신수길의 모습을 일러 원숭이로 보려고 하면 사람이었고 사람으로 보고자 하면 원숭이였다는 귀절이 있다. 내가 심해지성에서 경도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일관이란 놈이 이르기를, 장군, 오늘은 일진이 나쁜 터이라 오늘 심해지로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 다음날 길이를 택하여 출병하는 것이 옳다고 했거든. 허나 그때 내가 말했지. 지금 경도로 가면 심해지에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싸움에 지면 죽을 테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싸움에 이기면 천하를 턴을 했으니까 당연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심해지를 떠나서 경도를 쳤는데 어떤가? 지금은 천하를 통일했는데 무엇 때문에 심해지로 다시 돌아가겠는가? 이것만 봐도 난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고 했다 하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 말일세. 그대들 통신사들은 내 말을 알아듣겠는가? 응? 대단한 허풍이구만.
그러하옵니다. 본시 수길이 보잘것없는 백성의 피를 받았는지라 처음에는 상전의 심부름을 했고 다음에는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정탐꾼 노릇을 하였는데 상전이 방에 들어가면 그의 신발을 가슴에 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따위의 아첨과 정성으로 승차가 빨라서 장군이 되고 마침내 상전의 측근이 되었다 하옵니다. 수길의 행적이 이와 같은지라 그 교활함이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사온데 그가 명을 친다는 것이 어찌 허세가 아니겠사옵니까? 유념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참. 외가 둘이 아닌 하나요. 수길이 또한 하나임이 분명한데 정사와 부사가 듣고 본 바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경들의 의향은 어떠하오? 전하, 신좌의정 유성룡 아래옵니다. 황정사의 말대로 왜구들이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수길이의 댐댐이를 들어보면 두려울 것이 없을장 싶사옵니다. 그 우두머리가 그와 같다면 그 졸개들 또한 오죽하겠습니까? 왜국의 국선은 우리 조선을 위협하자는 것뿐이오니 못 들은 걸로 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과인도 그리 생각하오. 조선 왕조가 창업된 지 200년. 그간의 여진족이 국경을 어지럽히고 왜구가 해안을 돌입한 일은 있었어도 전쟁이라는 개념의 싸움은 없었다. 왜국의 국서를 불문에 붙이기로 한 것은 왜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이냐 평화냐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풍신수길이란 자가 외인들이 쓰는 총이라고 하면서 제게 2자를 주었습니다. 그래, 얘 무엇이라는 총통이오? 총통이 아니라 화승총이라고 하옵니다. 화승총. 심지에 불을 붙이면은 총알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길 보소서. 예. 아이고만. 아니, 무슨 소리고? 그러게나 말씀이 옵니다. 아니 그래, 이런 병이 있나? 밖에 엄상궁이 있거든. 가까이 들라. 어서 가서 잠시 전에 울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오게. 예. 할 수 없는 일이구먼. 외인들은 이와 같은 화승총으로 무장이 되어 있사옵니다. 활이나 창으로 화승총의 위력을 당한다고 보시옵니까? 서장관은 어찌 생각하는가? 저는 외인들이 화승총으로 조련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사옵니다만 활로 100보 앞에 있는 적을 노린다면 이 화승총은 200보, 300보 앞에 있는 적을 노리게 되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닿지 않는 곳에서 이 총을 쏜다면 저들은 다치지 않으나 활을 쏜 사람들은 열이면 9이 총탄에 맞을 것이옵니다. 이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일인 줄로 아옵니다.
김사성 메시었사옵니다. 어서 메시어라. 예. 불러 계시옵니까, 좌상대감? 내 오늘 편전에서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려 공을 보자고 했어요. 아, 예. 나도 그 자리에서는 공의 의향을 옳게 받아들였는데 오늘 황상사가 가져온 화승총을 쏘아보면서 황상사가 말한 병화 소리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공은 나와 다 같이 태계 선생의 문화관이요. 나는 공의 진위를 알고 싶어요. 아, 예. 만에 하나 왜구가 병화를 일으켜서 이 나라 초선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공은 어찌하시겠소? 그야 맨 앞에 나서서 싸워야지요. 종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아까울 게 없지를 않겠소이까. 보면 공께서도 외인들이 병화를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있음이 아닌가? 전 들었지. 절대로 병화가 없음이라고. 장담이 하겠습니까? 어허! 그런 공께서 어찌하여 병화가 없으리라고 상주를 얻으셨소? 저들이 병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옵니다. 그것을 마치 내일이라도 병화가 일어날 것처럼 떠들어대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곧 병화가 있을 것이라 하여 조정이 흔들린다면 백성들은 어찌 되오이까? 병화가 있을 것이라 하여 민심이 흉흉해지고 밖에서 적이 오기도 전에 나라 안에서 먼저 무너지고 흩어지면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지금의 조정에 있다고 보시옵니까?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연유가 여기에 있음이옵니다. 공의 생각이 정녕 그러하다면 성상께도 그렇게 주청하는 것이 옳지를 않은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 것이 자명한데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도 아니하고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입에 담는다면 그것이 바로 총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신념하고 있사옵니다. 부사 김성일의 진위를 파악한 좌의정 유성룡은 내심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병화가 있을 가능성은 있으되 발설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어찌 잘못이라고만 하겠는가? 대감, 결단코 병화가 있음이라고 발설할 수 없음이옵니다. 백성이 흔들려서는 아니되옵니다. 백성들이 흔들리면은 병화가 없이도 총사는 무너질 것이옵니다. 알겠네. 내 공의 진위를 안 것만으로 크게 도움을 얻었음일세. 고맙습니다, 대감.